대도시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이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노인주거 양극화가 사회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영도구의 한 등굣길에서 초등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이후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일자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영도구청 등 관계기관들은 대대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가 기존 분산 개최되고 있는 개별 이벤트의 연계를 통해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고 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11개 참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영도구의 한 등굣길에서 초등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이후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일자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영도구청 등 관계기관들은 대대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등굣길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28일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가파른 경사로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들 뒤로 커다란 원통형 화물이 굴러옵니다. 교통안전 도우미도 뒷걸음질 치고 몇 초 뒤 1.7톤 화물에 치인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 있었지만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1년 뒤 등굣길을 살펴봤습니다. 14톤 화물차가 시속 80km로 부딪혀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일부 구간만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여전히 보행자용 울타리입니다. 사고 당시 울타리가 부서진 구간은 아예 울타리가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저 딱 사고 지점 저기만 지금 펜스가 설치돼 있는 상태고 그 앞 반대쪽에 지금 유실된 부분은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자비 유치원이랑 어망 회사가 있었던 거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직까지 거기는 지금 안전 펜스 같은 게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물론 바뀐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가 느끼기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죠, 지금. 학교 후문과 이어진 위험한 통학로 역시 그대로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통학로에는 사유지라는 표시와 함께 가장 적합하지 않은 학교 통학로로 선정된 곳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안전시설 없이 높이 2m 이상의 옹벽이 이어져 있고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도 다니는 공간이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물리적인 개선이 더딘 데 더해 제도적인 허점도 여전합니다. 사고 이후 등교 시간 통학로에 2.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하교 시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행정에서 의지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산으로 아주 쉽게 우리가 많이 보았던 것처럼 결국 이거 예산 문제인데 예산이 없어도 늦어지고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이제 저는 그게 일종의 어떤 변명이라고 회피하게 하는 어떤 방식이 아닌가 행정의 그렇게 이제 문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도구는 통학로 주변 방호 울타리 설치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방학 기간 개선 공사를 진행해 8월쯤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내에 있는 등굣길의 경우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지만 사유지인 만큼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참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대도시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속 보도 마지막으로 부산의 노인주거 정책의 실태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연말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을 열 예정인 초호화 실버타운입니다.
30평대 보증금은 5억에서 6억 원에 이르고 2인 기준 매월 관리비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부산의 부촌인 해운대 마린시티 내 공터에는 초고층 고급 실버주택 1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모두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 실버주택입니다. 실버도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개인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 내 같은 경우에는 내 돈으로 살아도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걸 때문에 보험을 한 달에 20만 원 넣는다니까.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 고급 실버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중산층 이하 노인을 위한 공공 노인 주거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산 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7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부산 공공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은 양로시설 4곳과 노인 복지주택 1곳에 불과합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채 7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16년 국비 50억 원을 확보해 추진 중인 부산시 첫 공공 실버주택은 주민 반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거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노인 주택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특화된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제 전 세계에서 노인들에 대한 그 주거를 굉장히 일찍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1960년대부터 은퇴자촌들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 내 지역사회와 120여 개 대학의 연합체를 구성해 은퇴자촌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 이후 주거 문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판 CCRC라는 그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반 노인들이 연금을 받아서 편안하게 주거할 수 그런 주택 정책을 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중산층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도시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이지만 노인 주거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 노인 주거 양극화가 사회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개최 예정인 부산형 융복합 전시 컨벤션 이벤트 옥토퍼 부산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11개 참여기관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존 분산 개최되고 있는 개별 이벤트의 연계를 통해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고 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약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부산경제진흥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부산 진구 양정동에 기적의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만여 건의 장서와 미디어 체험실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까지 들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양정동에 자리 잡은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과 우리 부산진구청이 사업비 99억 6천만 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2003년도 모 방송 느낌표 프로그램에서 시작한 우리 프로젝트로 우리 부산진구는 전국에서 18번째로 개관을 하였습니다. 지상 4층 연면적 2200제곱미터로 도서 3만여 권을 비치하고 있고 이용자들을 위한 미디어 체험방, VR 체험방, 스터디 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또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외국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외국인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의사 대체 제도로 해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이제는 저질 의료인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민들 가운데는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우려 때문에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한국인과 교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침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대란이 염려되다 보니 나온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환자들을 돌보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싱가포르 익스프레스호를 선주사인 독일 업체에 인도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선박에는 하나오션과 포스코가 공동 개발한 고만간강 기반의 LNG 연료 탱크인 맥티브가 적용됐습니다. 맥티브는 니켈보다 약 10배 정도 저렴한 망간을 소재로 사용해 연료 탱크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줄였고 고만간강은 가공도 용이해 기존에 사용되던 소재보다 생산성도 높습니다. 하나오션은 현재까지 컨테이너선 22척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14척 등 모두 36척의 고만간강 연료 탱크를 탑재한 선박을 수주했고 이 중 17척은 건조 중입니다. 부산 영락공원의 운구용 승강기가 30년 만에 전면 교체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5월부터 부산 영락공원에 설치된 노후 운구용 승강기 교체 공사에 들어갔고 6월 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 설치된 기존 승강기는 이동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잦은 오작동과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교체 공사 기간 동안에는 장애 차량을 활용한 운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부산시가 오늘 13일부터 마약류 피해 노출 인명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입니다. 누구나 부산 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하면 무료로 인명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또는 본인이 희망하면 노출 피해자를 시 지정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으로 연계하고 이때 중독 판별 검사비, 외래 입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정비사업 공사비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부산도시공사를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해 공사비 검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공사비 검증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5월 중 공사비 검증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 관련한 분쟁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중구 광봉로에서 2024 연등문화제 주요 행사가 개최됩니다. 광봉로 연등문화제는 11일 저녁 6시 30분부터 광봉로 시티스폿에서 진행하는 점등 행사를 시작으로 연등 거리 행렬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12일 오후에는 광봉로 일원에서 봉축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염주 및 연꽃 컵 등 만들기, 명상체험, 꽃차 시음 등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거리 연등과 대형 탑 등은 오는 16일까지 중구 밤거리를 빛으로 수놓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